1886년 콜레라 창궐. 조선시대 한양 개천의 현실. 콜레라는 조선시대 호열자라고 불리던 질병으로 보통 물을 통해서 감염되는 질병이었다. 하지만 전염성이 워낙 높아 배설물, 불토물, 오염된 음식물은 물론이요, 오염된 손으로조차 쉽게 감염이 되는 질병이었다. 때문에 위생 수준이 열악하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질병이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후진국형 질병으로 손꼽히는 병이 콜레라다. 그런데 구한말 당시 그 열악했던 조선에 그런 콜레라균이 퍼졌다면 그야말로 추풍낙엽, 속수무책이다. 그런 염려를 가장 먼저 했던 이는 미국 공사이자 의사이기도 했던 알렌이었다. 빈약한 음식물, 식수, 지저분한 하수고음을 조선만큼 콜레라에 취약한 국가도 없을 것이다. 콜레라가 혹시나 생긴다면 아마도 대재앙이 될 거야. 당시 한양의 하수는 골목마다 있는 도랑을 통해 배출되었는데 이 하수는 시내 중심가를 관통하는 개천과 합류했다. 이를테면 청계천 같은. 당시 이 개천들은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저분했는데 개천 주변에는 불법 판자촌이 우후죽순 덮여 있어서 물의 흐름을 막거나 방해했고 당시 여인들은 집안에서 채소 쓰레기나 배설물 등을 그대로 하천에 통한 하수구에 밀어넣는 통에 쓰레기들이 고스란히 노천 도랑을 통해 흘러나갔다. 그걸 본 한 서양인은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한양의 개천은 온갖 혐오스런 물질들의 집합소임. 그런데 도랑이 막히면 음식 쓰레기와 배설물 등이 더 이상 흘러나가지 못하고 그곳에 고여 썩기 시작했다. 게다가 청계천 같은 강은 여름 빼고는 건천이다. 이런 오물은 폭풍우가 쏟아지기라도 해야 씻겨 내려갔고 간혹 근처의 거리를 방황하던 개나 돼지들이 그것들을 먹어치우기도 했다. 그렇지 않으면 농부들이 밭에 비료로 쓰기 위해 거둘 때까지 악취를 풍기며 방치되었다. 그러다가 장마가 시작되는 7월이면 엄청난 양의 물이 개천으로 유입되어 1년 내내 말라 비틀어졌던 오물을 한꺼번에 휩쓸고 지나갔다. 다만 이때는 홍수가 발생해서 그 더러운 오물이 한양의 집들과 심지어 궁궐까지 역류하는 통에 한번 장마가 쓸고 지나가면 이내 질병이 창궐하곤 했다. 굳이 구한말 상황이 아닌 18세기 영정조기 나름 조선의 르네상스를 하던 때에도 마찬가지여서 박제가는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쓰기도 한다. 박제가 도서관의 분뇨를 제대로 수거하지 못하고 아무렇게나 배설물을 개천에 버리는 탓에 한양의 냇가 다리는 석축 주변에 인분이 덕지덕지 붙어서 큰 장마가 아니면 씻겨나가지 않는다. 근자의 우물물이 짠 것은 모두 이 탓이다. 우액. 한양에 콜레라가 창궐하다. 1886년 7월 2일 콜레라가 기어코 한양에 창궐했다. 당시 부산에서 시작된 콜레라는 삽시간에 조선 팔도로 퍼져나갔다. 이때 상황을 알렌은 이렇게 표현했다. 이제 한양은 콜레라가 사람들의 목숨을 걷어가는데 더없이 좋은 곳이 될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곧 한양의 거리는 여기저기서 곡소리가 끊이지 않게 된다. 이때 막 한양에 도착한 한 서양 선교사는 이후 이렇게 회고했다. 지금 이 소리는 뭐야? 콜레라 때문임. 병이 퍼지자 사람들은 겁을 먹고 밖에 나오지 않고 집 안에만 머물렀다. 그런데도 콜레라의 위력은 엄청나서 매일 도성 밖으로 수백 구의 시신이 운구되었다. 선교사 아펜젤로는 당시 그의 일기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매일 500명의 사람들이 콜레라로 죽어가고 하늘은 눈물과 곡소리로 가득 찼다. 콜레라가 발생하고 처음 10일간에만 전체 20만 한양 인구 중 무려 3,000명이 사망했다. 그리고 콜레라가 완전히 없어지는 9월 초까지 2달 동안 한양에서만 무려 7,000명가량이 목숨을 잃었다. 콜레라 잡는 고양이. 구한말 조선인들은 이 무서운 질병에 무기력하기만 했다. 알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조선인들은 숙명론자들이 된 것처럼 행동한다.
친구들이 일단 병에 걸리면 돌보지 않고 그대로 죽게 방치했다. 어떤 사람들은 장례비를 아끼기 위해 병자를 성문 밖으로 옮겨 길가에서 그대로 죽게 내버려두었다. 조선시대에는 전염병에 걸린 환자를 이런 초막에 넣어 격리하곤 했다. 특히 젊은 여자들에게는 더욱 냉정해서 이들의 시신이 계곡이나 강에 떠다니는 모습은 매우 흔하게 볼 수 있었다. 그럴 때 조선 정부는 무엇을 했는가? 나름 노력을 하긴 했다. 왕은 노심초사하고 신료들은 사태 진압을 위해 불철주야로 힘은 썼다. 하지만 그런 정부의 대책은 고작 미신에 의존하는 것이었으니 거리에 초소가 임시로 세워지고 재물이 쥐신에게 바쳐졌다. 어느 날 밤에는 느닷없이 대포와 총소리가 궁궐 마당에서 들려와 서양인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 또 정변이라도 일어났음? 하지만 이는 군인들이 악귀를 추방하기 위해 총을 쏘면서 난 것일 뿐이었다. 그럼에도 전염병이 수그러들 줄 모르자 사람들은 무당을 부르고 희생자들을 고양이 가죽으로 문지르고 고양이 그림을 대문에 걸어놓고 바가지를 긁어 고양이 소리 등을 내면서 악귀를 내쫓으려고 애를 썼다. 당시 사람들은 쥐의 악령으로 콜레라가 발생했다고 믿었기 때문에 쥐의 천적으로 알려진 고양이를 이용한 각종 처방을 써봤던 것이다. 참고로 당시 한양에서만 약 7천여 명이 죽었지만 서양인들은 아무도 목숨을 잃지 않았다고 한다. 2명의 일본인과 중국인이 죽었을 뿐이었다. 이들은 콜레라가 창궐하자 물을 무조건 끓여 마셨기 때문이다. 참으로 안타깝고도 우스운 역사다.